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장마철도 되고 또 코로나가 이게 4차 확산까지 돼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럴 때 뭐 국가가 여러분들의 몸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지켜서 건강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윤희숙 의원이 대권에 도전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에 도전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에 보니까 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댓글이 이만큼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소개할 수도 없고, 최재형 그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좋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저는 뭐 이분들하고 친소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 나름대로 그동안 뭐 살아오면서 제가 하는 일이 방송사 PD도 좀 했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 생활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람들의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통령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아는 팩트는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좋아하는데 내가 뭐 잘 모르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그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습니다만, 제가 편파적으로 하고 이러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뭐 공감한 내용도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댓글 달아주셔서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 스태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댓글을 달아달라는데 댓글을 달으려고 그러니까 좀 쑥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댓글을 달고 또 저희 스태프 거기다가 이건 발표하지 말아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자, 윤희숙 의원님 얘기를 하는데, 요즘 국민의힘에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는 분이 14분이나 되고요. 이 정권에서도 9분이 나섰다가 1차 컷오프를 해서 6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지 국민들은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와중에 윤희숙 의원이 대통령 한다고 나서니까, 홍준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분이 뭐 그 직설적인 표현을 하시잖아요. 수은과 뛰니까 망둥어도 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윤희숙 의원은 뭐 나름대로 의연하게 망둥어가 조금 고기 중에서는 핫질이니까 자기는 망둥어가 아니라 돌고래로 보면 된다고 이렇게 자아자찬을 하면서 받아넘겼지만, 아무튼 윤희숙 의원이 요즘 뭐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무슨 뭐 공약이라든지 관심사항 이런 게 야권 대권 판세에서 보면은 뭐 신선한 느낌을 좀 주는 군계 일학의 후보다, 이런 걸 뭐 제가 좀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분이 꽤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희숙 의원의 강점은 도덕성과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전투력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새 놓는 걸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무너진다면서, 자신도 이제 더는 전세는 없고 4년 뒤 꼼짝없이 월세를 살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새 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네, 보셨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월세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임대차 3법을 강하게 비판을 했죠. 이 한마디로 이분이 초선 의원에서 갑자기 일약 스타 국회의원으로 바뀐 그런 장면입니다. 뭐 이분은 월세 사는 데다가 찾아보니까 아직 뭐 잠깐 결혼했지만 돌싱이어서 지금 지금 독신이기 때문에 재산도 별로 없으니까 또 월세도 살고, 이래서 아직까지도 해온 게 뭐 연구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서 두드러지게 금전적이거나 아니고 뭐 또 사람들끼리 뭐 엮인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야 의원들은 뭐 여러 가지 뭐 후보들 보면은 그 자기와 자기 가족들 문제가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좀 법적으로 또 엮인 게 많아서 흠결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좀 없는 후보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라니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대가 원하고 나라와 국민이 바라는 길에 대해서 모르는 저 같은 사람에 비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전투력까지 갖춰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여권의 대통령 되겠다는 가장 여권에서 유력한 후보죠. 이재명 후보의 어떤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니까 또 주택정책을 나오니까 헛소리 하냐고 야멸차게 쏘아붙였지 않습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저희들 편집한 거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5시간 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그러면서 도지사쯤 되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의도가 궁금하다고 비꼬았습니다. 특히 지금 그 가장 선두에 계신 분은 무슨 아파트를 잔뜩 정부가 쟁여놨다가 가격이 오르면은 시장에 풀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재명 지사, 예. 이게 무슨 정부미도 아니고 아파트를 쟁여놓고 놀리다가 가격이 올리면 시장에 풀겠다 이런 얘기는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 도덕성뿐만 아니라 전투력까지도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에 정말 바라는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갖춘 윤희숙 의원이 홀랐다. 또 대통령이 되기에 나름대로 충분하다고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희숙 의원도 그런 점에서는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하다 안 되면 뭐 정치판을 약간 좀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역할이도 하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존재감을 좀 새롭게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요, 제가 뭐 이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그런 윤희숙 의원처럼 그렇게 윤희숙 의원이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엄지척하는 그렇게 순수하게 판단하고 순수하게 결정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그 다음에 학교 선후배, 그 다음에 누구하고 아는 사람이더라, 뭐 이런저런 거 먼저 생각합니다. 또 요즘은 뭐 전에 뭐 남진 나오나 조용필 같은 오빠 부대처럼 요즘 뭐 임영웅 뭐 이런 그 연예인 오빠 부대 따라가다니듯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다분히 좀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대통령을 많이 판단하지 않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인상이고 저분은 뭐 내가 좋아하진 않더라도 참 선하고 호의적이다. 또 평소 어떤 정치인들이 언론 플레이를 잘해서 언론이 만든 호의적인 이미지가 진짜 그 사람의 면모일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사실 아닌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한 예로 보면은 지금 대통령 하시는 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수 사람들도 그쪽에 대통령 나섰을 때 그분 속도 모르고 지금 대통령 속도 모르고 점잖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그분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점잖게 했습니까? 국민들 망쳐들게 하고 지 고집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물론 장년층 나이 먹은 분들이 이런 투표 성향이 젊은 층의 실용 세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미국식 교육에 익숙한 젊은 층들은 누구 선거에 나가서 후보를 택할 때 자기한테 우선적으로 그때그때 이익이 될 것 같은 후보를 택하는 그런 경향이 많죠. 다분히. 그래서 선거 나선 사람들이 다양한 투표 성향에 맞추다 보니까 뭐 그 선거 때만 되면 젊은 사람들 기분 맞추느라고 뭐 공약도 발표하고 또 가서 만나기도 하고 야단 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윤희숙 의원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런 투표 성향을 또 알기 때문에 이 계층 저 계층을 겨냥해서 다양하면서도 너무 폭을 넓혀서 정책적인 관심사항을 내놓고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윤희숙 의원은 본인이 많이 배운 사람이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무식한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미래를 지향하는 뭐 생각의 싸움이다. 이번 대선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어떤 추상적인 정책 비전도 주장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 아닙니까? 7, 8위권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단지 국민 개인의 능력과 국민 개인의 권리와 또 국민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국민들이 4년 동안 주눅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국민들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능력이라든지 국민들의 권리라든지 국민들의 재산을 침범하지 않는 그런 판단 능력을 가진 정치를 해주는 대통령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에처럼 대통령이 뭐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이런 걸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이제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라와 국민들한테 잘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자기 일을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나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는 거 배우러 다닌다고 언론사 카메라 끌고 다니면서 무슨 요즘 이슈가 되는 원전 문제라든지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또 젊은 분들 만나고 늙은 분들 만나서 선거운동 하는 거 이거 다 쇼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거 저런 거 판단 능력도 못 갖춘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면 현실적으로 국민들 보는 입장에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소도 웃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을 생각하는 지금의 윤인숙 의원 같은 경우는 제발 너무 벌려서 자기 정체성이 흐릿해지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는 여권의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도덕성과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지금보다 더 집요하게 비판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아주 호재거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도덕성 문제, 이 이재명 지사,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 한번 우리 녹취 파일 한 거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십시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지 어머니 지가 나온 구멍 칼로 쑤신다 했다고 소리할 때 당연히 옆에서 딩글딩글 오고 자빠졌었지. 누가 그럽니까? 난 그런 적 없어요. 다른 친구도 와서 씨발려나 니 진정 엄마 씨발려나 니 뒷구멍 찌르면 좋겠니? 여보세요? 뭐하는 짓이냐 너? 내한테 뭐라고 보냈는데 전화를 왜 하냐? 찢어질 형님 같은 소리 하지마. 찢어 죽일 놈이라며. 그리고 우리 죽일 놈이지 너 이 새끼야. 그래? 개새끼야. 너 그래. 녹음한 거 공개해. 그래. 어머니 뭐 구멍을 칼로 쑤시. 자, 인터넷에 떠다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재판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근데 판단을 못해. 근데 이 판단을 누가 하게 해주냐면 야권 정치인, 그다음 대선 후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한다니까 이런 대선 후보 나선 사람들이 거론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생활 문제다. 또 하나는 그 천박한 얘기다. 이래서 안 나서고 이거 사실은 용기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 뭐 이런 게 사실이라면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주변의 사람들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집안 문제 때문에 쌍욕도 하고 서로 치고받기도 하지 않고 소송까지 하는 분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런 분이면 곤란하다는 걸 누군가 대신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배우하고 스캔들도 그렇습니다. 여배우를 한 여성으로 볼 경우에 이렇게까지 여배우한테 몰상식하게 하면은 여성으로서 윤 의원께서 여성을 지나가는 놀이객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 여성을 위한 어떤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할지에 대해서도 물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사 부인 해경궁 김씨라고 그러죠. 부인에 대한 얘기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도 좀 파고들어 줘야죠. 아니, 지사의 부인으로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영부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분의 활동을 국가가 지원해주고 또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서 그걸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활동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활동을 하는 분한테 그 자질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는 게 그게 큰 문제입니까? 사생활 문제입니까? 아니죠. 이런 것까지 용감하게, 지금까지 용감하셨으니까 더 용감하게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뭐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대선 후보로서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대한 이재명 지사와 여권 후보들의 이념 경제 주장에 대해서 아니 전공을 한 윤 의원께서 경제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 국민을 대신해서 문제점을 더 조목조목 비판하는 선택과 집중을 지금 시점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권 후보들은요 벌써부터 다음 대통령 뽑는 어수선한 시기에 토지를 국가가 몰수하겠다는 의도인 토지공개년 3법을 국회에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손 놓고 있으면 윤 의원이 경제 지식을 차려서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경제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누가 선뜻 동의를 하고 표를 찍어주겠습니까? 윤 의원 평소 불만이 조직과 인맥이 부족하다. 그런 윤 의원이지만 본인이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과 더 그 능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도 다 눈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신망도 얻을 수 있고 주변의 강한 경쟁자들을 분발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윤 의원이 돋보일 수 있는 소위 매기 효과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정치, 경제, 시사 채널 홍용락 TV.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홍용락 TV에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정보방송인 자매 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용락 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